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군산 케이블카 건립이 추진 4년 만에 무산 위기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 완공돼야 하는 이 사업이 감사원 감사 결과 부실 추진으로 나타나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자격도 없는 새만금 개발공사가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타당성 조사 내용도 엉터리라고 지적했습니다. 20번째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개막해 10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축제는 테마별 공원을 국화로 조성하고 아름답고 희귀한 국화 작품을 야간에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작품 전시는 미륵사지, 익산역, 신흥근린공원에서도 진행되고 천년사랑 관광열차도 서울역부터 익산까지 운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 완공돼야 하지만 업무 부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뒤늦게 밝혀지면서 전면 재검토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부실 문제까지 겹쳐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고군산 군도의 관문인 신시도. 지난 2019년 이곳에서 문여도까지 4.9km 구간에 974억 원을 들여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 군산시가 업무 협약을 맺고 같은 해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4년째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법 절차를 위반하고 타당성 용역도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새만금 개발공사가 국토계획법을 어기고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해 12억 원의 낭비 우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발공사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 수용권이 없는데도 용역을 체결하고 국토부가 법 개정 불가 의견을 내자 용역을 중단해 용역비가 낭비될 처지라는 겁니다. 공시행자의 경우에는 토지 매입은 토지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 시행자 지정이 먼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새만금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관광객 수요는 과하게 산정되고 운영비는 적게 계산해 사업성이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용역사가 제시한 112만 명의 이용객은 전국 도로망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일반 포털업체의 지도를 이용했고 운영비는 적정 운영비보다 28억 원이나 적게 반영됐다는 겁니다. 특히 타당성에는 순현재 가치가 219억 원으로 조사됐지만 감사원의 재점검 결과 36% 낮은 142억 원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타당성 용역을 재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재검토 시기가 좀 사업 추진 여건이 확보되면 그때 재검토를 할 거예요. 흑수 들어가려면 사전 절차나 이런 게 행정 절차들 다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당초 이 사업은 새만금 특별법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새만금청이 공익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국토계획법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원점부터 재검토된 상황이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 완공돼야 할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 감사 결과가 부실로 나오면서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중국 2차 전지 기업 론바이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론바이와 투자 협약을 맺고 전고체 공장을 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론바이는 빠르면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 연간 8만 톤의 전고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론바이는 우리 정부로부터 합작사 없이 단독으로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승인받았습니다. 5년째 답보 상태인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어제 열린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의 선투자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8년 업무협약서에는 한수원이 사업자 선정 전까지 송변전 설비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며 한수원이 사업권을 내려놓든지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원례회의에서 이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해 말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실질적 권한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며 구체적인 특례를 담은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발송했습니다. 새만금 예산 78% 삭감은 전북을 모독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어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은 새만금 역사의 먹칠하고 도민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통령과의 대화에 관해서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예산 편성에 대한 1차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기반시설이 제때 구축되지 않으면 안전관리 비용 등으로 연간 95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오늘 진행된 도의회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삭감된 예산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신항과 가력선착장 확장 공사는 후속 공정이 지연될 경우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간접공사비의 안전성 문제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예산 회복은 대단히 중요한 당면 과제라며 도민, 정치권의 의지를 총결집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 일부가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158개국 4만 3천여 명 가운데 50여 명이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인정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는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미성년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전북도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문승우 도의원은 오늘 도정 질의를 통해 새만금 관할권 갈등으로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관할권 다툼 해소를 위한 전북도 개입 등 중재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군산과 김제 단체장과 시의원들을 만나 중재 노력을 해왔지만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쉽지 않다며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개발 사업에 편입돼 삶의 터전과 일자리를 잃게 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됩니다. 익산시의회 소기령 의원이 발의한 익산 공공개발 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제22회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 지원 내용은 이주민 한 세대당 특별 전세융자금 최대 5천만 원의 2차 보전금 지원과 취업 지원, 공사를 하지 않는 편입지역의 농지 사용 허가 등입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도로개설 잔여지 등 활용가치가 없는 행정재산을 발굴해 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은 기준가액 29억 원 규모의 일반 재산 302필지입니다. 다만 매각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이어도 인접 시유지와 연계해 행정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토지 등은 매각에서 제외합니다. 제20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열렸습니다. 20일 개막한 축제는 오는 29일까지 중앙체육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는 테마별 공원과 국화 작품을 야간에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작품 전시는 미륵사지, 익산역, 신흥근린공원에서도 진행되며 천년사랑 관광열차도 서울역부터 익산까지 운행됩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곳곳에는 국화꽃 조형물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중앙체육공원 가운데에는 한지 미륵사지와 국화꽃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또한 특별전시장과 가을 낭만정원, 국화 테마정원, 어린이정원 등 테마별 정원이 마련돼 있습니다. 예쁜 꽃 많이 보면서 사진 찍고 놀았습니다. 재밌었어요. 너무 보기 좋아요. 마음이 힐링됩니다. 시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 이번 축제에 70만 관광객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축제까지 준비를 했고 또 장소도 수변 공간까지 이렇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축제는 요일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축제가 진행됩니다. 또한 국화 작품은 미륵사지, 익산역, 신흥 근린공원 등에서도 11월 5일까지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특히 21일에는 서울역에서 익산까지 천년사랑 관광열차가 운영됩니다. 열차는 미륵사지, 아가페정원, 하림치킨로드와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둘러보는 코스로 운행될 계획입니다. 20주년을 맞은 천만송이 국화축제. 볼거리가 가득해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익산 부송동의 송정제가 도로 개설로 나뉜 뒤 일부 구역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송정제 생태공원은 지난 2006년 도로 개설 이후 8,300제곱미터 규모의 생태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도로 맞은편 2,300제곱미터는 기획재정부가 소유한 땅으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쓰레기와 오물 등이 쌓인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유지와 시유지를 맞바꾼 뒤 기재부의 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다음 달부터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시작합니다. 시에 따르면 2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사정 3거리에서 군산 화물역까지를 어울림, 추억림, 여유림과 활력림 등 4가지 테마로 조성합니다. 시는 다음 달 어울림 테마숲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활력림, 여유림, 추억림 구간 순으로 숲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월명호수 무장의 나눔길을 조성합니다. 시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관에서 배드민턴장 뒤 편백숲까지 약 2.1km를 경사도 8% 이내로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호수 만수위보다 높은 숲길 상향 조성, 식재홀 시공 등으로 안전사고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23년 녹색자금 지원 사업에 선정돼 녹색자금 9억 6천만 원, 6억 4천만 원 등 모두 16억 원이 들었습니다. 도내 취약계층의 연료지원금이 2배 이상 인상됩니다. 전북도는 올해 말까지 도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108% 오른 연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등 에너지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4만 8천 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59만 7천 원이 지원됩니다.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북도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도가 처음 시작한 자체 사업으로 산후 진료와 치료를 받은 산모에게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민선 8기 키움 으뜸 가족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는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무주택 신혼부부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 자격과 조건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시내버스를 탈 때 단말기에 찍었던 교통카드를 내릴 때도 다시 찍는 하차 태그 의무제를 시행합니다. 군산시는 시내버스 승하차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제는 환승을 안 하더라도 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번 버스를 이용할 때 카드 할인 50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는 노선 개편과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금 산정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익산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가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을 대전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8일 오전 5시 40분쯤 익산 중앙동의 한 금은방에 망치로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모조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교제하던 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착취하고 있었던 만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상해치사만을 유죄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오전 9시 30분 순창군 적성면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우체국 택배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60대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구분기를 지나던 오토바이와 트럭이 서로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관촌 오수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임실군과 전북개발공사는 20일 관촌 오수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관촌면 관촌리 일원의 120가구와 오수면 오수리 일원의 8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2025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6년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원광대병원이 전북권역 심혈관 뇌질환센터에 다시 지정됐습니다. 원광대병원은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권역센터로 재지정되면서 필수의료 대응 전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도내 지역은 섬과 산이 많고 고령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질환 예방과 신속한 처치, 뇌졸중 사망률 감소에 도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강화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재선충병이 발생한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다음 달부터 소나무 재선충병을 막기 위한 방제 작업에 나섭니다. 도는 감염나무와 주변 나무를 없애고 감염 우려 지역 나무에 예방약물을 주입합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무주와 장수, 진안, 고창을 제외한 군산, 익산 등 10개 시군에서 소나무 2,575그루의 재선충병이 발생했습니다. 익산 시립합창단과 시민합창단의 합동무대가 지난 19일 마무리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시립합창단은 드림합창단, 미크로스 합창단, 전북 극동방송 여성합창단 등 5개 시민합창단과 제86회 정기연주회에서 공연 함께를 선보였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지난 8월부터 시민합창단을 모집해 한 달 동안 합동연습을 거쳐 이번 정기연주회를 마련했습니다. 도내 학교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이 추진됩니다. 도교육청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AI를 활용한 미래교육과 교육행정 업무 고도화,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AI를 통한 창의 융합교육과 학생 학습 환경 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제11회 익산 평생학습축제와 익산 교육 한마당이 오는 21일 모현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시는 익산 교육지원청과 이번 행사에서 평생학습 홍보체험, 성인 문해 한마당, 과학체험 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발표회에서는 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280여 명이 사물놀이, 난타,
에어로빅 등 오래 배운 실력을 선보입니다. 또한 평생학습 활성화에 힘쓴 유공자와 문해 100일장 수상자를 위한 시상식도 열립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이리 감리교회가 20일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리 감리교회는 2020년부터 4년째 정기적으로 창립주일에 300만 원을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창립 74주년을 기념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인화동은 기부받은 금액으로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10가구를 선정해 난방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도에서 출발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은 가운데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